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는 없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인생의 굴곡을,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책으로 쓰면 한 10권은 쓰겠다, 대부분 책 몇 권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말씀들을 이제 주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하고, 인생의 이제 높낮이 또는 희노애락을 정말 많이 겪으신 분들은 그게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알 수 없다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무당으로서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무당이지만 내가 내 죽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아무리 다른 사람 점을 잘 맞춰도 내가 언제 죽는지는 알아맞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몇몇 분들이 있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비라는 그러한 이제 학술적인 용어를 우리가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인생에 있어서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탄생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죽는다라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는 명확성이에요. 그렇죠.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이 태어난 내가 언젠간 죽어요. 그것도 변하지 않는 명확이잖아요. 예. 영생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옛날 때부터 그런 약을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의 수명 주기가 늘어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생과 죽음이라는 이 명확성에서 나머지 탄생과 죽음에 이르는 길의 인생의 여정은 그 누구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길이 있어요. 얘랑 탄생과 죽음을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고, 직선으로 연결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선으로 표시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가려졌네.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힘들다가 죽게 되는 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제 편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파동이, 높낮이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파동이 이렇게 되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각선, 어떤 사람은 밑으로 좋게 태어났는데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태어났는데 오르막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벼락부자, 이제 또는 망했다. 우리가 이제 부자도 3대는 간다. 이제 3대 가다가 이제 쫄딱 망하는 케이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외갓집 집안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외갓집 집안이 엄청 잘 살다가 우리 어머니 때에서 이제 한순간에 이제 완전 바닥을 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상님을 모시고 조상님에게 어떠한 치성을 드리고 조상님을 보살피고 조상님에게 우리가 이제 합의를 보고 조상님을 놀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모든 유전적인 뿌리가 이 자손이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 감흥을 일으켜 가지고, 자손 몸 안에 있는 조상님의 유전자에다가 그 감흥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굿이나 치성이나 기도나 이제 산기도나 물기도나 이러한 것들을 가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산기도를 많이 가잖아요. 물기, 용궁기도도 많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산기도 같은 경우에는 산을 왜 올라가 있어요? 산이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산은 이제 하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산기도로 가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물기도 같은 경우는 용궁이잖아요. 물이잖아요. 예. 물은 이제 우리 어린아이의 그 아기를 뵀을 때 그 아기 안에 있는 그 양수라고 하나요? 그 양수랑 재질이 가장 흡사하다 보니까 이제 물에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유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이제 지우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물기도를 가가지고 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예. 아무튼 연가천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좀 권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생을 해야 된다. 방생은 이제 생명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생이라는 것은 내가 불이웃을 돕는 것도 방생에 들어가요. 꼭 물고기를 사가지고 바다에 풀어줘야지만 방생이 아니라, 물고기 사서 바다에 풀어줬는데 그 물고기가 잡혀 죽으면 그게 방생일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방생이라는 개념을 고민을 해보세요. 저도 고민해보고 답을 못 찾다 보니까 여기저기 인터넷도 많이 뒤져보고 검색도 많이 해보고 이런 비슷한 부류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아, 이게 나한테는 잘 맞는다. 또는 이 얘기가 나한테 잘 맞는다 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저만의 어떠한 그러한 개념들을 만들어내려고, 저만의 개념이에요. 모든 개념은 내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 책의 내용을 내가 고스란히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재해석을 하듯이 저는 그러한 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그게 내 것이 돼요. 아무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은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상징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한 기도도 하는 거고 당산 기도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당산은 하늘에 뻗쳐, 나뭇가지가 하늘로 뻗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늘에 닿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선왕은 줄기가 이제 땅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또 선왕 가가지고 묶어드린다,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아니면 골을 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여정에서 무당들은 이 제갓집 사람이 굴곡이 어떤지를 어렴풋이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 굴곡이 너무 크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굴곡을 없애고 아니면 이 굴곡을 줄여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속에서의 가장 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조상님을 회원해 드리고, 조상님을 놀려드리고, 조상님을 풀어드리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완만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점이에요. 선을 나누면 점이에요. 점과 점이 연결이 돼서 선이 되고, 다시 점과 점이 연결돼서 선이 돼요. 그래서 이 선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선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연결할 것인 거는 나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남의 말을 너무 많이 신뢰하고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따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사라져요. 정체성이 사라진 사람들이 귀신이 잘 들려요. 빙의도 잘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지만 나의 확고한 신념이 있고 나의 정체성을 내가 정확하게 확립을 하고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의미에서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리고 이제 조상님의 이제 명패나 조상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찾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조상님의 형태, 그러니까 그 구조를 알면 그 구조로 인해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작두 장군이 오셨으면 작두 장군의 기능은 딱 작두 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성간 도사 할아버지, 장군님. 그러면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구조잖아요. 장군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형태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의 기능이 함께 표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오셨냐, 어떤 줄을 타고 오셨냐, 어떤 명패를 가지고 오셨냐, 이렇게 자꾸 되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조를 알면 기능은 알아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의 구조를 파악을 하면 이것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겠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겠다
그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는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망치라는 형태를 보면 아 이것은 못을 박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칼이라는 것은 수술 도구로서의 메스라는 칼도 되지만 어떠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칼도 되는 거고 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구조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의 구조가 한 가지 기능만 담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도구함. 저기는 공구함 좀 가져와봐 이러잖아요. 그 공구함에 공구가 많으면 그 여기에 맞는 기능에 있는 공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듯이 내가 우리 조상님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기능에 맞춰서 우리 조상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도와달라고 소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신령님들한테 이거 하라고 명령을 할 수는 없어요. 예. 부탁을 하는 거지, 우리는. 예. 왜냐하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인데, 그리고 자손이 나를 도와주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손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다만 제갓집 분들한테도 조사님이 오셨지만 그 도와주는 방식이 지금 나의 삶에서 너무 엇박자가 나거나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게 도와주지 않는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잖아요. 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듯이 조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지금 뭐 움직이면 이 자손이 더 다치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드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쪽 조사님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빨리 와서 좀 해주세요. 이거 드시고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갓집한테 필요한 조상님과 필요한 기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구조를 알면 그 구조에 해당되는 조상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조상님을 찾아서 이 제갓집과 연결을 시켜주면 이 제갓집은 삶이 조금씩은 달라진다. 이제 그러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탄생했다라는 것과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 이 두 개는 변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두 개를 연결 짓는 이 빈 공간에서의 선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다.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머리로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가 머리로 판단을 해보고 스스로 머리로 선택을 해보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의 머리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훈련들을 많이 해야 우리가 어디 가서 낚이지도 않고 어디 가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안 듣고 어디 가서 빙이 들렸다는 얘기도 안 들어요. 왜? 그래야지만 나란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를 알면 그 기능을 정확하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